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얼 칼라에서 토미오카 기우가 비살대 검사가 아닌 혈기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한성에 들어간 기우가 4명에 숨어있던 도마에게 몸을 뺏기고 시노부 일행을 다시 공격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잠식당한 기우가 무례 호흡으로 카나를 공격하는 순간 교메이 철퇴가 날아와 그 칼을 쳐냈고 교메이가 빠르게 뛰어와 카나오를 구출했죠. 교메이는 시노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기우가 지금 다른 혈기에게 잠식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렇다면 저 녀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며 바이에업을 했고 도마는 너네의 실력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라고 웃으며 무수히 많은 얼음의 참격을 날렸죠. 교메이는 도마의 엄청난 힘에 겨우 막는 것이 한계일 정도였고 막으면서도 사방으로 튀는 얼음 파편들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무례호흡을 하며 뛰어가 교메이를 압박했고 교메이는 뛰어난 회피력과 체력으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간다면 당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호흡의 검술이 날아와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가 그쪽으로 오니 음주우지 탱긴 사주 이그로버나이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에 맞춰 이곳에 도착했고 함께 힘을 합쳐 도마를 베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도마는 잔잔한 물결로 주들의 공격을 전부 다 흘려보냈고 완벽한 방어로 주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도마에게 가까이에 다가가 배려고 하면 주변에 떠다니는 내기결정 때문에 폐에 고통이 느껴져 호흡이 끊겼고 무료호 반격으로 인해 빙겨져 땅에 널브러지게 되었죠. 도마는 생생유전 시연에 주들을 스쳐 지나가며 베어버렸고 주들은 죽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지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씩 웃으며 오늘로써 기살대도 전부 끝인가 보군. 이게 전부 다 네가 다른 기살대 주들을 불러준 덕분이지 라고 하며 시노부에게 말했고 시노부는 도마의 앞을 막아서며 더 이상 주들을 공격한다면 나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죠. 그의 도마는 그렇다면 어쩔 거냐고 어서 나를 찔러 독을 주입하라고 배짱을 부렸고 시노부는 부들거리면서 밀륜도로 도마를 향해 벌레호흡을 시연해 찔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시노부의 칼을 너무나도 쉽게 쳐내버렸고 이건 뭐 진심으로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이것도 전부 시시해졌으니 이제 널 죽여서 이 몸속에 잠들어 있는 기우 녀석의 반응이나 봐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례호흡을 사용해 시노부를 베어버리려고 칼을 휘둘렀고 시노부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의 칼이 시노부의 목 앞에서 멈췄고 칼은 엄청나게 부들거리면서 떨리고 있었죠. 시노부가 기우의 모습을 보자 기우는 시노부 도망가! 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도마를 막아내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도마는 이 자식 오마에서 잠자코 지켜보긴 할 것이지 왜 튀어나와 끼어드냐고 화를 냈고 기우는 절대 네 맘대로 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저항했죠. 그러면서 점점 기우의 칼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갔고 도마를 막으려면 이 수밖에 없다며 시노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기우에게 너희 자식 미쳤냐고 이러면 우리 둘 다 소멸하게 되는 거라고 말렸지만 기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바에는 나 스스로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며 목에 칼을 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칼로 기우의 심장을 찔렀고 기우는 자신의 몸속으로 무언가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기우의 몸속에 있던 도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어쩐지 자신이 장악했던 힘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깨달았죠. 도마는 내 인연 도대체 무슨 독을 주입한 거냐 라고 소리쳤는데 시노부는 내가 넣은 것은 기우에게는 약 너에게는 독일 테지 독은 약으로도 쓸 수가 있고 약도 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저번에 기우가 무한성으로 끌려간 뒤 최대한 빠르게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약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었고 그 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도마에게 잠식당해 도마가 몸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을 넣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기우의 영혼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었고 기우가 극적으로 몸의 지배권을 가져오자 그때 그 약을 투입했던 거였죠. 그래야 도마는 기우의 몸속에서 고통에 썩어왔고 기우는 자신 가슴에 칼을 찔러 넣은 뒤 빼내자 도마의 마지막 세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시노부가 벌레호흡을 사용해 도마의 세포를 찔렀고 도마는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갔죠. 시노부는 기우가 다시 되돌아오자 그럴 게 않았고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고 자신 때문에 다친 귀할 때 온 주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부터 달의 호흡 참격이 날아와 그들을 덮쳤고 기우는 황급히 무료호흡으로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도움하면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살대 녀석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은 것은 잘했다고 했고 이번 기회에 전부 쓸어주겠다고 했죠. 그의 기우는 그대로 뛰어가 코쿠시보에 공격했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무자의 저주에게서 자유롭게 되자 무자이 심어놓은 혈기들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고 무료호흡과 얼음 혈기술을 합쳐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애초에 코쿠시보 칼은 일륜도가 아니었고 기우의 칼은 혈기에게 더욱 치명적인 일륜도였기에 둘의 싸움이 지속되자 체력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코쿠시보 쪽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호흡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기우의 냉기 열정과 자신의 참격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완벽한 방어에 무료호흡에 열이 받았고 좀처럼 나지 않은 승부에 점점 조바심이 났죠. 그때 멀리서부터 엄청난 귀기와 함께 무장이 걸어나왔고 아직까지 귀살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느냐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기우를 보고 어떻게 내 저주를 풀어낸 거냐며 긴장을 했죠. 자신의 저주를 풀어낸 혈기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기우와 귀살대원들을 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장의 촉수를 꺼내 기우에게 퍼부어 댔고 기우는 다시 힘을 끌어내 무장의 촉수들이 시노부 일행에 닿는 것을 겨우겨우 막아냈죠. 하지만 코쿠시와 무장을 동시에 상대하다 보니 버거웠고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살대 슈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쉬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어나 힘을 냈고 자신들이 최소한 상인일 코쿠시보라도 처리해야겠다며 뛰어들었고 교매와 탱긴, 무이치로, 오바나이, 카나오는 코쿠시보를 막으며 기우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게 되었죠. 기우는 그의 무례호흡과 얼음 혈기술을 섞은 빅룡의 춤으로 뛰어가 무장의 척수들을 잘라내며 가까이 접근했고 그 혼시의 힘을 다해 무장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는 기뻐하며 승리를 확신했지만 무자는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고 촉수를 뻗어 기우를 날려버렸죠. 무자는 이미 몸의 약점까지 극복한 최강의 혈기 무자는 자신의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딱히 베이는 걸 경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은 전투 기술 자체는 다양하지 않다 보니 차라리 자신이 공격을 당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인 후 자신도 반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무자는 더욱 많은 촉수를 뻗어내 기우를 공격했고 시노부는 자신에게 혈기와 주사를 주입한 뒤 순간적으로 혈기의 힘으로 빠르게 뛰어가 무자에게 벌레호 공격들을 성공시켰죠. 무자는 그의 시노부의 촉수를 뻗어 그녀의 다리를 잡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시노부는 그나마 혈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공격에 죽진 않았지만 혈기의 힘을 몸을 보호하는 데 전부 다 써버려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갔고 다시 한번 무장에게 같은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큰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시노부를 감고 있는 무장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시노부에게 아무래도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빛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동이 터오르면 꽤나 시간이 남아있었고 이대로 코쿠시보와 무장과 계속 싸우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귀살대원들도 전부 죽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기에 그 속죄를 하고 싶다며 다른 주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지라고 했죠. 시노부는 기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엄청난 결의를 받기에 일단 코쿠시와 싸우고 있는 주들에게 잠시 물러나 있자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이대로 도망을 칠 생각이냐며 그들을 뒤쫓으려고 했는데 순간 기우가 있는 곳에서 엄청난 한기가 느껴져 그곳을 바라봤고 코쿠시보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기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코쿠시보는 무자에게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외쳤지만 무자는 그래봤자 혈기술로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고 오만방자를 떨었습니다. 그때 기우의 몸은 엄청난 한기를 발사하면서 순식간에 그 주변이 모두 얼음으로 뒤집혔고 코쿠시와 무자는 발밑에서부터 얼음들이 뒤덮여 올라갔는데 그 얼음을 뿌리쳐내려고 했지만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에 그대로 모두 얼어버리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라며 놀랐는데 어쩐지 기우의 몸 역시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기우를 불러왔지만 이미 기우는 딱딱한 얼음이 되어버렸고 이건 그가 사실상 무장과 코쿠시와 함께 죽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기우가 이대로 모두와 함께 얼어붙어버려 해가 뜰 시간까지 버티려고 한 것. 해가 뜨게 된다면 기우의 혈기술은 태양에 타버릴 것이고 그 순간 얼음에서 깨어난 모든 혈기들이 전부 소멸되게 될 것이었죠. 시노부는 오열하면서 기우 넌
왜 자꾸 내 곁에서 떠나려고만 하는 거냐며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옆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귀살대 조들과 카나오는 차마 시노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었고 무자를 퇴치했다며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죠. 시노부는 계속해서 울며 얼음이 된 기후를 껴안았고 시노부가 기후의 얼음에 닿자 시노부의 몸 역시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그 얼음에서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않으면 시노부는 이까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나는 절대 기후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의 울음소리는 두꺼운 얼음 너머에 기후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기후는 나 역시 너와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며 사실은 살아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너 역시 죽게 된다고 어서 떨어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후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후는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자신의 몸, 심장에서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기후를 뒤엎은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기후와 시노부 사이에 있는 얼음들이 물이 되어 바닥으로 흘러갔고 곧이어 기후와 시노부는 서로의 온기를 맞대며 꼭 깨어났습니다. 시노부는 내가 꼭 널 인간으로 되돌려줄 테니까 죽으려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곧 동이 터오르자 기후를 태양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빛을 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이 대지를 밝혀오자 기후의 얼음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던 부장학 호쿠시보는 얼음과 함께 태양빛에 다들어갔고 비명 속에 소멸하게 되며 혈기와의 긴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 뒤 그동안 모은 혈기들의 피를 연구해 혈기의 세포 자체를 해독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게 되었고 비로소 기후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기후는 혈기였을 때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혈기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고 최초의 혈기 부잔을 저체한 공을 세웠기에 귀살대에서는 그를 정상천적해줬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가 해체하게 된 후 기후와 시노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았고 귀살대 모두의 축하 속에 함께 나루저택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에 살짝 거리를 두고 뻘쭘하게 따라가는 카나오를 향해 시노부가 뒤를 돌아봤고 빨리 따라오지 않고 왜 뒤에서 오느냐며 손짓했고 카나오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에게 뛰어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부까지 오는 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기후라는 캐릭터와 시노부라는 캐릭터가 확실하게 다양한 인물들과 엮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넣어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후가 마지막에 부장과 코쿠시와 함께 동기어진하고 함께 태양빛에 타죽는 엔딩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역시 해피엔딩이 좀 더 제 타입이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무난하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